안녕하세요. 지장이튜브 유튜브 아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컴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왜 갖고 오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이게 잘이 아니고. 이게 작년 상장해가지고 거의 모르실 거예요. 작년에 상장한 거 치고는 실적이 괜찮네요. 차트 실적이. 시작은 사실 밑으로 확 꽂았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 상장하면은 확 살짝 치다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아 맞죠. 처음에 다 그렇죠. CNS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일 유명한 게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회사. 지옥으로 가 있죠, 아주 그냥. 그죠. 거기 가 있죠. 근데 얘는 반전했네요. 사실 괜찮아요. 일단은 회사는 원격 의료주예요. 이게 뭐냐면은 환자한테 뭐 기계장치를 줘요. 그래가지고 환자 상태를 체크해. 그럼 뭐 그 데이터가 병원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검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환자가 그 검사를 하면은 환자 부담금을 하고 병원은 보험급여가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병원의 수익이 될 거고 병원이 그 수익을 받으면은 이제 이거 기계장치를 만든 데한테 이제 그거의 일정 부분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격 의료의 시대가 좀 더 많이 다가하고 있다.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다. 병원의 납품. 병원의 납품. 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의료기기 업체. 의료기기 업체. 근데 영업망은 떨어지니까 무조건 대형 제약사 영업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대형 제약사가 종합병원 같은데 이제 뿌리고 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뿌리고 환자들은 측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청이네요. 하청. 그것도 맞죠. 일단 회사 자체를 한 일은 이건데 시총이 지금 1,600억이고 매출이 작년 2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네요. 망한 회사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미래를 아니, 잠깐 이거 투자했다고 보기엔 너무 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나는 여기가 상위권 회사 이쪽 그 분야에 아마 손가락 안에 들어요 진짜. 망한 회사 아니에요? 나 이렇게 빨간 거 오랜만에 보는데.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이제 태동하는 단계다 정말. 태동. 예. 지옥으로 간 것 같은데. 매출액이 저게 1억, 2억 늘리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쓰는 사람도 아직은 없고 그리고 약간 보니까 납품할 때 가격 경쟁력이 또 붙어가지고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도 적자 예상이고 근데 어쨌든 이 회사 가는 거는 원격 의료 테마가 불면 테마주로 가요 사실. 그리고 상장을 시켰으니까 어느 정도 그 믿음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하는 거 보면은 무선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이 기술이 있어야 뭐 원격에 측정이 되겠죠. 그 웨어러블 심전도 기계 해가지고 모니터를 측정하고 웨어러블 체온계, 웨어러블 혈압계 그러니까 뭐 다 멀리서 측정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리는 거는 이런 걸 환자들이 할 때 병원 수가가 있어요. 보험급여가 나오는 거. 야, 정부에서 매겨주는 그 가격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는 없던 수가를 점점 만들어내고 있어요. 웨어러블 쪽에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런 걸 만드니까 웨어러블 해가지고 이거 적용됩니다를 만들어내니까 이걸 노리고 원격 의료 업체들이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웨어러블에 대해서? 대세죠. 대세긴 한데 만일에 본인이 네. 자다가 이렇게 우리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보통 시계잖아요. 아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네. 근데 삼성이 내가 심장발작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걸 잰 다음에 애플처럼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면서 신고해 주진 않잖아요. 이게 그건 아닌데 어떻게 뜨냐면은 시계를 하잖아요. 이 시계를 사다가 갑자기 시계에서 심전도 신상 감시를 내일 검사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줘요. 얘네가. 그러면 그걸 보고 환자가 별 생각이 없다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러고 막 병원을 가는 거죠. 보통 그런 문자가 오면은 해야 되는 건가 하고 병원을 가시나요? 근데 이걸 받아온 것 자체가 본인이 그런 지병 같은 게 있으니까 받아온 거라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상태가 안 좋으니까 환자한테 항상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쳐보세요 하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니까 환자가 생각보다 병원을 자주 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주. 물론 우리나라 건강 건보 재정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자주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회사들이. 약간의 열매를 먹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건당 이렇게 되는데 나중은 이게 항목도 엄청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겠죠 이게. 뭐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모니터링 하는 업체도 있어야겠죠. 근데 얘네가 하겠죠 당연히. 본인들 만든 거니까. 뭐 환자에 부착하면 이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하다가 대응을 하고 뭐 환자 의료진 병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예요 이거는. 수가표가 중요해요. 이게 2022년 2월부터 웨어러블 심전도계 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EDI 코드 이 코드에 맞게 하면은 보니까 이게 상급 종합병원 병원 의원마다 수가도 다른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가가 매겨져 있고, 참고로 이렇게 매겨져 있으면은 그 요새 병원들 수술하는데 막 돈 들고 약품 수가 하면은 막 마이너스 적자나고 그러는데, 이거 이용하면은 완전 땡큐죠. 왜냐면 와서 이거 검사 받는 것만으로도 병원 수익이 팍팍 박히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병원에서 적자가 웬만하면 나지 않는 수익성 사업이거든요, 캐시카우가. 그래서 이거를 병원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제 점점 누적 검사의 수도 증가하는데, 이거를 보면 연도가 아니라 분기마다 끊었죠 지금. 분기마다 끊어요. 이게 왜냐면은 급격하게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0명이지만 뭐 15,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23만을 돌파했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전도, 심장 쪽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링 하다가 아 뭔가 이상하네 하면은 메시지를 줘가지고 병원 좀 와서 검사 좀 맡으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심전도 검사 솔루션, 그러니까 전체 1년의 매출액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심전도 검사 쪽이 일단은 매출이 76%, 그리고 모니터링이 한 3억 정도 하네요. 네. 이 정도 있고, 회사의 이 매출액과 매출원가 보면은 매출원가가 지금 더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일단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이거 어쨌든 이거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납품 수량이 적으니까 공장에서 만든 모든 인건비라든지 다 지금 몇 대 안 맞는 거예요. 원가에 몰빵돼 있으니까 지금 원가 높아 보이지만은, 어쨌든 수량이 늘어나면은 원가율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지금의 원가와 이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좀 미래가 아직 창창하다. 근데 사실 판가비가 너무 높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누적조 3분기 봤을 때 매출이 26억, 원가 27억은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판관비가 80억이잖아요. 판관비 너무 높은 거죠, 매출에 비해서. 그것도 그러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너무 손실이 너무 크지 않아요? 판관비가 높아서 이게 팔아달라고 하는 이 대형 제약사인데 주는 돈, 인건비, 뭐 각종 비용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크죠. 근데 어쨌든 여기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상장을 시킨 정부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특례 상장시키고 몇 년 만에 망한 데도 있지만, 이러도 또 유상증자 때리버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차라리 바이오 임상 신약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거기는 그렇죠. 여기보다 10배는 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이 판관비 쪽이니까 좀 약간 비용 측면에서 그래도 미래가 있다, 좀 더. 미래가 있다. 네,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연간 100억 정도 적자 날 수 있죠, 따지고 보면. 나중에 많이 벌면 되니까 100억 그렇죠. 이상에. 어쨌든 팀이 보면은 국내 영업, 해외 영업도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베트남인가 어딘가 좀 납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제3세계 쪽이 더 원격으로는 또 맞는 환경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팀 구성이 있고, 이 납품은 대웅이 하고 있어요. 대웅이 잘하고 있고요, 보면. 그래서 매출액은 아까 본 것처럼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회계처리인데, 이게 재활 판매랑 용역의 제공이라 해서 약간 우리가 심전도 장비를 파는 게 물건을 납품한 거 이제 용역을 제공하냐, 이게 회계처리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용역의 제공 쪽으로 일단 보는 것 같아요. 영역의 제공. 네, 그리고 이거 어쨌든 병원이랑 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서 기간 손익을 인식해가지고 일반적인 제조업의 회계 처리랑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간을 두고 하니까 차라리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쓰는 기간에 대한 걸 고려한 수익 인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국에는 몽골이랑 홍콩에 납품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해외 영업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게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대웅을 통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들 매출이니까 대웅을 통했으면 국내 매출이라고 하겠죠. 근데 경제사가 많은 게 문제예요. 이게 보면은 넘쳐나네요. 네, 이게 시장이 이제 크고 있으니까 맨 위에 회사라고 한 게 여기가 진짜 중소형사 기술 하는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소개하는 회사부터 해가지고 뭐 드림텍, 에이티센스, 매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내려다보면 판매사도 있어요. 그러면 대웅, 한미, 유한, 동아 대형 회사는 다 하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대형 제약사들이 각각의 하나의 파트너를 맡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전국 재패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춘추 전국 시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제 가격을 올리기에도 좀 애매해요, 지금. 다들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서 좀 보다가 특이한 게 이 삼진제약이 좀 있어서 판매사 중에, 그래서 삼진제약이 좀 파워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지고 다음 거 발표 준비해 서 삼진 쪽을 준비했거든요, 제약사를. 어쨌든 일단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공모가가 할 때 17,000원이었어요. 근데 첫날에 얘네가 80% 올라서 36,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급등한 다음에 얘가 어떻게 했냐면 주가가 1에서 크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거 지올군 주식이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올라서 그렇지 36,000원 첫날 시작하고 사실은 이게 8,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엄청 주주들한테 욕을 먹다가 8,500원에서 이제 회복한 게 지금 가격이, 공모가가 17,000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공모가 17,000원 아니면 좀 뭐보다 10% 낮은 15,000원대까지는 약간 안전빵이지 않냐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물리산이 워낙 많고 평단가가 높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테마가 불면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어쨌든 가는 주식이 되어서 현재 차트는 좀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앞으로 시어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발전이요. 주식도 그렇고. 일단 매출액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줄 수도 있어요. 사실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주가만 1년 정도 두고 봤을 때 순수하게 차트만 본다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최저를 8,500을 찍고 지금 꽤 많이 반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한 50%는 몰랐는데 물론 여기서 다시 8,500 갈 수도 있죠. 가면은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모가 그래도 한 번 회복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3번 정도. 네, 그리고 애가 아예 테마주가 아니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원격으로 테마를 계속 둘 거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계속 올리려고 할 거예요. 주식은 수급이 또 아예 없는 주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좀 좋게 보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 보유율은 적어요. 외국인들 보유율은 이게 개인의 좀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1월 24일날 막 한 번에 들어갈 때 기관 외국인 다 들어오고 생각보다 빨리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 어렵다. 예, 어려운데 그래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많이 들어온 가격대가 있어요. 보면은 얘네들이 노리는 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4일날은 14,000원대 들어가고 2월 20일날도 14,800원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던졌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생각 뭐냐면은 어차피 공모가 17,000원이니까 거의 임박했을 때 14,000원대 팍 들어간 다음에 다음날 급등하면은 공모가 회복할 때 좀 던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번을 바로 다음날 마이너스로 오히려 급등하지 못하고 시작하고 떨어서 그렇지. 근데 이걸 역설을 해보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쨌든 14,000원대 되면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그 가격대보다 낮은 뭐 13,000원, 12,000원대는 오히려 들어가고 나는 14,000원에서 15,000원에 나도 던지겠다. 집어 던지겠다. 네, 그렇죠. 걔네들이 기관 외국인이 14,000원대 들어가니까 이게 접근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더 오른다면 사실 그 영역은 참전하기 어려운 게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이상 올라가면은 굳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상태라면 당연히 참전하는 게 맞는데 17,000원대 가면은 물린 주주들이 던질 거 아니야. 그렇죠. 본전 찾았으니까 그럼 굳이 내가 또 강하게 돌파하는 거를 그 각을 먹겠다고 참전할 필요가 있나. 저는 사실 그걸 참전하느니 지금 LG CNS 5만원에서 54,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거 물타기를 해서 공모가 회복을 노리겠습니다. 본인은 최고가가 치면 안 참전한다. 최고가까지는 참전 안 하고 14,000원 이하인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는 들어갔다가 15,000원에 던진다. 알겠습니다. 네, 맞을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통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